부잣집인 줄 알았던 민주당이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지갑 열어보니까 현찰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고민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이제 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각 당에 보냈어요. 저희 정의당에도 왔어요. 미래한국당과 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 원칙을 저버리는 거고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정치는 오늘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글쎄요라 정의당.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정확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서 뭐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례민주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뭐 민주당 안팎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닐지라도 못 이기는 척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한번 지난번에 저희 시사 끝장 시간에 비례민주당 이미 만들기로 어느 정도 정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비례민주당 부분에 대해서 좀 물살을 타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저희 당 모 의원이 저에게 전언한 바로는 민주당 쪽에서 90% 하는 걸로 결정했다. 네. 90% 이상. 다만 이해찬 대표의 그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좀 고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분위기를 전해줘서 제가 그걸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제도를 처음에 도입한 이유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줬지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의석도 과반을 넘기고 단독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산안 통과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의석을 과반을 얻게 되고 지역구에서 정의당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얻고 어떻게든 예전에 180석, 200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20석을 넘겨가지고 제3교섭단체가 되면은 그 교섭단체 구도상 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풀리거든요. 거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거 겪으면서 본인들의 아니면 범여권의 의석 예상치가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의당에게 나눠줄 게 좀 없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손해보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손해보는 집단은 제 생각에 정의당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통합당 크게 뭐 손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서 결국에는 부잣집인 줄 알았던 민주당이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지갑 열어보니까 현찰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고민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박원석 의원 정의당 일단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비례민주당이 여러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듯이 진짜 위성정당 그쪽으로 의원도 보내고 미래한국당 이거는 이제 못하죠. 명분이 없어서.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뭐 강하게 성토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고소고발도 하고 막 이래놓은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건데 그러나 여전히 미련이 남으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밖에서 여러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뭐 정봉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모아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민사회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분들이 일종의 이제 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각 당에 보냈어요. 저희 정의당에도 왔습니다. 연합정당이라는 건 민주당, 정의당, 뭐 녹색당 등등 같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그리고 저희한테 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는 어제 뭐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하승수 변호사처럼 녹색당의 사실상의 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그 동안에 이 정당 명부식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그 비례연합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 제안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과 미래한국당과 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헌심판 제청도 내놓은 거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즉 위성정당의 모양새를 약간 피했다 뿐이지 이것 또한
자신들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시도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도 연합정당 사례들이 많다, 선거 앞두고. 근데 그 연합정당은 그야말로 당대당 연합을 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서. 그런 어떤 연합 정치를 의미하는 거지,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뉴질랜드의 얼라이언스나 비례만을 위해서 연합정당을 한 사례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제안하면서 그 명분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이 결과적으로 이 비례 의석을 다 흡수해 가면 이게 진보 개혁 세력의 선거 패배로 나타나니까. 근데 어떤 제도도 말이죠. 누구의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타협의 산물인 거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주장했던 거는 민주당의 승리나 정의당의 승리나 혹은 뭐 진보 개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가 지나치게 양당 중심의 정치 독점을 강화하고 우리 정치를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수만큼 의회 내에 최소한 의석이 반영됨으로써 국회 담장 너머로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는 게 취지였지.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 제대로. 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영원히 해먹자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논리를 이번 선거에서 큰일 났다 이거, 저쪽이 많이 가져가게 생겼다. 많이 가져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쪽이 꼼수를 부려서 많이 가져가는 건데, 그걸 갖다 똑같은 꼼수로 막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는 정당하고 그 근원적인 원인, 이유는 저쪽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아무리 우리도 당리당략을 고민하고 이 당파성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정치를. 이게 저희 입장이고요. 제가 항상 정의당과 예전에 저희 바른정당을 비교해 보면은 저희는 항상 그 약간 마이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너무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각자의 진영에서.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냥 보는 상황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다급해가지고 이제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당이 오히려 궁금해지는 게 뭐가 잦은 뭐가 나온다고 이제 나올 시기가 왔어요.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했을 때 과연 정의당이 박력 있게 움직일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이제 뭐 정의당 친분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항상 사석에서 볼 때 얘기했던 게, 여기 가까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한번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때 정의당이 보이는 반응을 봤을 때 참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패율제라는 게 날아갔잖아요. 그때도 한번 참는 게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두 번 계속 참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직 이득이야,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뭐 강한 반발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난 선거 제도에 비해 가지고 만약에 비례민주당 또는 연합정당이 나오게 되면은 정의당이 결코 의석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의석이 나오는 만큼 비례가 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심상정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정미 대표라든지 윤수아 대표 같은 분들이 지역구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분들이 당선이 된다 하면은 비례 의석은 더 깎일 수밖에 없어요. 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를 입법한 취지 또는 애초에 주도했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정의당도 다른 형태의 실리론에 이제 근접해가는 거 아니냐. 명분론이라면 이건 엎어야죠, 판을. 박 의원님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엎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정의당이 이번 선거만을 위해서 혹은 정의당의 교섭단체만을 위해서 저 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냐. 지난 뭐 오랜 시간 동안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실리만을 보고 저런 원칙에서 벗어난 미래한국당과 같은 그런 꼼수를 우리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사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실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개혁에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불완전하나마 준연동형이라는, 아니 그 캡을 씌운 것도 민주당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의석이 비례 의석이 안 나올까 봐. 근데 이제 와가지고 캡을 20석만 씌워야지 정의당이 욕심부려서 30석 씌워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포기하자, 비례대표는. 그리고 그냥 소수정당들한테
이 표 던져달라고 유권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우리는 지역구에 집중하자. 최재성 의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우리가 뭐 조국 사태 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데스노트 안 쓴 거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 정의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워낙 중요성을 이 언급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당내부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저런 시도는. 저런 시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타협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비례연합정당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가실 분들 가시라는 겁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정의당을 막 비난하고 정의당 포비아가 요즘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퍼지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정의당 안 찍겠다. 그분들은 죽어도 찍지도 않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선거 앞두고서 죽어도 안 찍겠다 이런 분들이 정의당한테 계속 같이 가자 그래요. 안 같이 가는 걸 비난해요. 네. 죽어도 안 찍겠다고 정의당을 혐오하는 분들이 왜 연합정당이 정의당이 참여하라고 그 난리를 피웁니까? 네. 고 노회찬 의원님이 9년 전에 하셨던 제안까지 들어서 상황을 왜곡하고 모욕하면서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네. 정의당 버려두고 가면 자기들 파이도 커지고 좋잖아요. 네. 왜 정의당을 억지로 거기다 올라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의당이 안 타면은 네. 저게 꼼수인 게 더 확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계속 정의당을 억지로라도 저기 태우려고 하는 건데 탈 의사가 없다는 사람들을 왜 태우려고 하냐고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는 원래 미래의 한국당이라는 것을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영속적인 제도도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결국엔 나중에 비례민주당 나오고 나면은 예전 제도보다 수식만 복잡해졌지 의석수도 크게 변하지 않고 어쨌든 정도는 아니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거 둘 다 그냥 뭐 꼭 이걸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양 세력이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한참 비판했는데 4+1에서 결국에는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비례민주당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본진에서 멀티를 옮길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비례투표용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만약 비례후보 안 내잖아요. 네. 그럼 그 손학규 대표가 만들었던 민생당이 메뉴에 올라갑니다. 아니지. 아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아니야. 그게 확실해요. 비례민주당 만들면은 안 옮겨가면은 네. 이 지금 미래 현역 의원이 거기가 더 안 옮겨가면 19명인데 어떻게 현역 그것보다 많이 의원이 옮겨가요?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만약 이거를 1년 전에 알고 밑그림 그린 거면은 저는 그분의 정치적 그분을 대단한 거죠. 네, 그분을 뭐 백수 앞을 두고 바둑 두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어부지리까지 이제 발생한 상황이에요. 저는 갑자기 요즘 민생당에 활력이 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비례에서 예상보다 선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들 팽배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 꾀에 제가 한번 또 넘어갈 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례 민주당 만들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될 수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민생당과 민주당이라는 것은 그 아주 넓은 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굳이 따지면 DJ이냐 친욕이냐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민생당이 굉장한 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비례 연합정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의석 확대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저는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비례대표 공천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공천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네. 그 영입한 분들 다 어떡할 겁니까? 절로 옮겨가라고 다 탈당시켜서 할 겁니까? 하고 이번에 그로 인해서 미래한국당의 꼼수가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 보완을 해야죠. 다음 국회에 가서 위성정당 이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헌재에 헌법심판 그 위헌심판 제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액션을 더 강화해야죠. 손학규 대표도 뭐 가처분 신청 낸다고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그걸 규탄하고 밀고 나갔을 때 그걸 지켜본 유권자들도 여기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똑같은 액션을 하게 되면 일단 미래한국당이 명분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니네랑 우리랑 뭐가 달라.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 정당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제도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선거 끝나게 되면은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정의당도 정말 실리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쩌면 그 비례연합당이라는 데 올라타서 그 중에 최대 지분을 정의당이 얻으면 실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원칙을 저버리는 거고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정치는 오늘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정의당이 지난 그 20년 동안 제도 정치권에서 가져왔던 원칙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돌파할 거다. 그러니 비례연합당을 하실 분들은 가시라. 자꾸 정의당한테 이 비난하지 말고.
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가장 고민이 큰 정치 세력이 정의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엄청난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정의당의 고민인 것 같고 오늘 박원석 정책위 의장의 여러 가지 얘기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희가 그 대선 토론 때 받은 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굳세어라 정의당. 예. 우리가 그랬다가 유승민한테 져가지고 당내에서 비판이 얼마나 많지 않아. 굳세어라 정의당. 예, 감사합니다. 네.